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여의주 조금 더 빨리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을 꼽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뭐 경기 침체, 미국 쪽에서 이제 실업률 관련한 데이터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한쪽에 있었고, 또 시장을 급격하게 하락시킨 데 가장 큰 요인이 됐었던 유동성 관련한 이야기는 이제 엔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이었습니다. 엔화가 빠르게 그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그 강세 폭만큼이나 시장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가는데요. 과연 향후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엔화의 움직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얼마나 더 자극시키게 될 것인지 오늘은 엔화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조금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강도가 엄청나게 큰 대규모 대지진을 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진 얘기가 지금 어떤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과거를 봤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일본 증시가 흔들리고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연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지진 발생 이후에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엔화 하락 그리고 급반등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이 다시 한번 또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지진이 과연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혹여라도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단기적인 급등 뒤에 상승 탄력은 다행히도 요즘 제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엔화 움직임이 당국에서 일본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저희 너무 이제 시장 상황을 교란시킬 만큼 앞으로 금리 인상 맘대로 단행하진 않을 거예요. 보면서 대응할 겁니다라는 발언 뒤로는 이 급격한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하락 요인도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은 엔화 약세에 베팅한 투기 거래가 상당 부분 다행히도 청산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파란 색깔 화면이 지금 회색이 달러엔 환율이고요. 파란색이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순매수와 순매도인데 거의 정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엔화의 단기적인 그런 급등의 상황은 조금 진정됐다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볼 만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는 이 지금 지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 관련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엔화가 추가 강세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게 다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그럴 만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난카이 대지진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 8월 8일이었습니다. 이미 지진이 한번 발생을 했어요. 오후 4시 43분에 가고시마 바로 옆에 지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난카이 해곡을 주변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대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고 과거 보면은 2011년 3월 9일에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7.1 규모 지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11일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때 완전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다 해서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고 했던 과거 그 10여 년 전에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때 이틀 뒤에 바로 9.0 규모라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일본에서는
지역에서는 뭐 쓰나미, 엄청나게 뭐 마을이 하나 사라지고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 시절에는 엔화 가치가 급락했고 증시, 제가 오타냈네요.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증시가 뭐 일본만 흔들린 게 아니고요. 여타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함께 휘청이는 모습 보였고 일부 섹터, 뭐 반사이익이 기대가 된다. 그런 섹터의 일부 움직임만 나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난카이 해곡에 지금 대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 2024년에 발생할 확률도 좀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지켜봐야겠는데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오늘은 8월 13일이죠. 근데 이틀 뒤라는 날짜는 일단 지났는데 시장 이제 관련한 전문가, 지진 관련한 전문가들은 향후 일주일 사이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8월 8일 이후에 일주일 사이가 가장 크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주일이 제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장 크게 야기시켰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얼마나 있었나 봤더니 한 5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금 손글씨로 써봤는데요. 요 하늘 색깔 막대 그래프가 나왔던 그 구간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대규모 청산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첫 번째로 아시안 금융위기 98년, 99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개월 동안 엔화 가치가 한 3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때 엄청나게 또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9.11 사태 이후에도 34개월 동안 엔화 가치가 약 23% 상승을 하면서 이때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도 30개월 동안 엔화 가치가 약 30% 상승을 하면서 이때도 청산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나서 차이나 쇼크가 있었던 2015년에서 6년 사이에도 15개월 동안 엔화 가치는 약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때도 청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볼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벌어져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환율의 움직임들은 달라집니다.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차이나 쇼크나 이런 9.11 사태가 아니라 1번, 3번 그러니까 아시안 금융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좀 유사한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이 또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 물론 이제 향후에 뭐 6개월, 1년 지나고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금융위기라는 단어를 논할 그럴 시기인가? 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는 게 또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에 있어서 5번째, 90년대 이후에 5번째의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75%, 한 4분의 3 정도가 청산이 됐다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숫자와 청산의 앞으로 남아있는 규모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의 청산이 지금처럼 최근에 있었던 변동성을 유발했던 구간처럼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다행히도 완만한 청산에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단기적인 급격한 청산보다는 완만한 청산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만한 청산이든 급격한 청산이든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증시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 외환위기나 뭐 금융위기 때 신흥국이나 유럽, 일본 증시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 신흥국에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글로벌,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코스닥 유럽, 일본 순으로 지금 완만한 청산 때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시장에 들어가 있죠. 청산 시기 국내 증시는 결국에는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완만한 청산 기간에 있어서의 평균 자산 수익률 규모를 보더라도요. 이게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큰 게 코스닥이었고요. 여기 보면 유럽 주식, 니케이, 나스닥 있고 코스피가 또 바로 여기 5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청산이든 급격한 청산이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너스 요인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그래도 변동성을 너무나 급격하게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대비를 해가면서 우리가 조정을 해가면서 완만한 청산이 나타나는 게 좋은지
저는 사실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안해, 불확실성 하면서 점점점 빠지는 시장에서는 사실 손절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 줄이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단기적인 엄청난 하락 이후에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구간이 아무래도 한 10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을 상승으로만 긍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이 더 유효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오늘 여의주 시간을 통해서는 엔캐리 자금의 향후의 거취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